이번 사연은 시어머니를 동네 미친 할머니로 소문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2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른이라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예의를 갖춰서 대해줬더니 가스라이팅 제대로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자기 무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뱉으면 말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과격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시어머니예요. 저희 남편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머리는 좋지만 연애에는 젬병이라 늦은 나이에 저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저랑은 8살 차이가 나지만 순박하고 착한 성격 때문에 나이가 좀 많아도 사람 자체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저희 시어머니는 제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 잡고 따지기를 좋아하십니다. 신혼 초에는 안 그랬어요. 저를 공주 모시듯 했는데 함부로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시댁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니 엄청 대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아이를 가지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가 남편의 사촌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려고 하다가 임신 중이기도 하고 장소가 차를 타고 3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라서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날 당직이 생겨 부득이 못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조용히 돈만 보내려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저래 상황이 겹쳐서 못 가니까 어머님이 대신 축의금 좀 전달해 주실 수 있겠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제 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배가 무거워서 일상생활도 힘든 걸 잘 아실 텐데 저한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집 온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인데 우리 집안 이미지 나빠지게 굳이 그러고 싶냐면서 몸이 무거워서 못 움직일 것 같으면 그 전날이라도 미리 출발을 하던지 뭔가 수를 쓰는 게 정상 아니냐고 하더군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더니 그깟 돈 필요 없으니까 전화 끊으라며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이때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기도 하고 내 행동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다시 돌이켜보니 이제 아이도 곧 태어나고 제가 더 이상 노총각인 아들에게서 도망가지 못할 거라 생각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저에게 함부로 하면서 온갖 성질은 다 부렸습니다. 결혼식 사건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축의금도 안 보냈다면서 욕을 하고 자기랑 통화하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기분 나쁜 티를 너무 내더라 하는 모함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남편도 그땐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다그쳤죠. 처음 겪는 일이라 마음이 불편해 어머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을 땐 화해하려는 뉘앙스보단 네가 이렇게 어리버리하니까 너희 남편한테 대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자기가 말하는 걸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원래 잘 다니던 산부인과를 굳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하질 않나. 아이 이름을 짓는 것도 지인인 스님의 말을 따라서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나.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거북한 내색을 하면 그날부터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고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시댁을 위해서 한 것도 없으면서 고집은 오지게 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숨을 푹 쉬면서 제발 엄마 말에 토달지 말란 식으로 짜증을 내는데 만삭인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어요.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도대체 당신은 왜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편에서만 상황을 보냐. 나는 당신 아이를 가진 사람이고 지금 굉장히 예민할 때인데도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 막 따졌거든요. 근데 남편은 눈물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아랫사람인데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지 않냐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만 하는 겁니다. 홀몸이었으면 바로 짐 싸들고 친정으로 왔겠지만 그땐 곧 출산도 해야 하고 더 싸워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이 기간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푹 쉬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실은 제가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천불이 나서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애를 낳고 나니까 엄마로서의 강한 멘탈이 생겼는지 시댁에 조금씩 반항을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오지랖이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이가 크면 교육 문제에도 관여를 할 게 뻔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초장에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아이 이름 가지고 그때까지 물고 늘어지길래 그냥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해버리고 전화도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남편 통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곧바로 전화해서 앞으로 어머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일체 안 들을 거니까 그리 아시라고 해버렸어요. 저한테 애 낳더니 배는 게 없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죠. 애를 낳아보니까 더더욱 어머님 구닥다리 꼰대 마인드는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자꾸 성질 부리고 참견하실 거면 완전 차단해버릴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때도 왜 집안을 시끄럽게 하냐고 제 탓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도 한 소리 했습니다. 노총각이 어렵게 결혼한 거 파탄 날까봐 당신 어머님도 그동안 조심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주고 함부로 해도 되는 거 같냐? 요즘엔 애 있어도 여자 혼자서 잘 사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노선 똑바로 정하고 우리 가족의 가장 노릇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당신이 단도리를 못해서 생기는 거니까 혼자 삭히고 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시댁도 조금은 주춤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신우들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욕했다는데 솔직히 신우들도 잘하는 거 하나 없거든요. 명절마다 끝날 때쯤 와서 코빼기만 비추고 집에 있는 음식이나 털어서 먹고 가는데 뭘 잘 가르쳤다고 그러는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워먹은 게 없으면 자기들이 먹은 거 설거지도 하나 안 해요. 제가 거의 다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보기에 민망했는지 시매부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욕해봐라 내가 꺾이나.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날뛸 때마다 더 기세등등해서 사정없이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눈이 펑펑 오던 날 결혼을 했던 거라 하나도 정신이 없었어요. 하객도 많고 이리저리 인사를 해야 해서 휴대폰을 못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시부모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초대를 안 했는데 도대체 왜 온 건지 저는 처음에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 눈이 이렇게 오는데 못하고 오셨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하시고는 저희 친정엄마가 어딨냐고 하는 거예요. 사부인이랑 인사하려고 왔다면서 기어코 엄마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아니 혼주가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진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었죠. 엄마가 지금 식 준비하느라 바쁘시니 일 끝나고 인사를 하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지금 가봐야 해서 얼른 인사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사돈이랑 같이 있는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서는 눈도장을 찍고 가더군요.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해서 많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고 나서 동생이 시부모님께서 와주신 게 감사했다고 연락을 해왔는데요. 저는 도대체 그날 왜 온 건지 궁금해 축의금을 얼마나 넣었냐고 살짝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서 5만 원 넣고 갔다네요. 식권까지 받아서 밥까지 싹싹 먹고 간 것 같은데 밥 먹으러 온 건지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동생은 그 추운 날 와주신 것만으로도 어디냐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는데 별로 연락하기 싫어서 말았어요. 그러다 이번 연말에 가족끼리 송년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와주셔서 감사했다 인사를 하니 시비를 걸더라고요. 자기는 저희 집처럼 예의 없는 집은 처음 봤다면서 어떻게 사돈이 직접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나 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희 엄마랑 대면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때 하도 어머님이 보고 싶다 조르셔서 기어코 가서 인사 받으시지 않았냐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줬다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남편에게 그때 봤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라고 인사를 안 했냐고 물었는데요. 남편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눈치를 보더니 인사는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까지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 할 말이 없었는지 다른 걸로 트집을 잡으려고 화제를 돌렸는데요. 진짜 또라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시어머니는 창의적으로 사람을 까내리더라고요. 사돈이 축하해주러 갔으면 그에 맞는 답례품이라도 주던지 아니면 수고했다고 차비라도 따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못 배워먹은 집안이랑은 급이 안 맞아요. 우리 자식 결혼식이었으면 벌써 그렇게 하고도 남았지. 아니, 축의금 5만 원 내놓고 이게 할 말인가요? 누가 오라 했냐고요. 이건 그냥 뭐든지 걸리기만 하면 욕하겠다는 심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사돈네를 욕하고 싶은데 뭐하러 축하하러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 바쁜데 꾸역꾸역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고작 이런 거냐고 했죠. 어머님, 정도껏 주책을 떠셔야죠. 무슨 차비를 원하세요? 결혼식에 오시라고 누가 초대도 안 했는데 머리까지 하고 오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초대 안 한 잔치에 와가지고 밥까지 드시고 가셨으면 된 거지 무슨 궁상 맞은 짓이에요 이게. 저도 말이 심했다 싶지만 그땐 너무 화가 나서 막 쏘아댔습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는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궁상 맞다고 한 거 사과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사과 못하겠다. 수준 낮은 건 어머님이시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랫사람이 참으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우리 집은 윗물이 완전 똥물 아니냐? 더러워서 이 집 며느리 못 해먹겠다 했습니다. 사과받고 싶으면 무식하고 무례하게 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 보시라고 쏘아대니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아먹으려 한다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소란스러워지니까 주변 집들에서도 무슨 일인지 기웃거리고요. 도저히 말로는 안 통하겠길래 저도 창문 앞으로 가서 어머님이 나이가 드시더니 치매가 오셨는지 미친 짓을 하신다. 다들 동네에서 마주치면 아는 체도 하지 마시라 하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동네 보기에 창피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뜯어말리더군요. 그래서 주변에서 미친 사람으로 볼까봐 쪽팔리시냐? 근데 이미 미치신 것 같다 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손자를 낳은 며느리한테 이딴 식으로 할 수가 없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진짜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은 며느리 노릇 못하겠으니까 다른 며느리를 찾으시든 미친 정신머리를 고치시든 하라고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근데 남편 놈은 이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뒤쫓아와서 당장 다시 가서 사과하라 하길래 너도 똑같이 정신병자 아니냐고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이혼하자고 했어요. 미친 엄마 밑에 미친 아들이 나왔는지 아직도 사리 판단을 똑바로 못하는 거냐고 호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애까지 있는데 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하더라고요. 내가 애가 있다고 너를 못 떠날 것 같다면 오산이다. 네가 이렇게 멍청한 짓 하면 애 데리고 가고 너 버리면 그만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말로 해서 알아먹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일도 안 키웠겠죠. 상황 판단을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말해도 못 믿는 눈치길래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제가 초강수를 두니까 그제서야 좀 겁이 났는지 요즘엔 날이면 날마다 미안하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못 믿겠습니다. 이래서 노총각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란 말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노총각은 노총각인 이유가 있는 법인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시집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트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미친 할머니로 소문이 쫙 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체면 좀 차리시는 양반인데 자기가 직접 동네 떠나가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으니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을 거예요. 요즘은 친정에서 아이랑 부모님만 보고 사니까 마음이 세상 편합니다. 멍청한 시댁 식구들 안 마주치니까 아이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애라도 좀 보여줄 수 없겠냐며 사정을 하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IQ 테스트해서 100이 넘으면 보여주겠다고 해놨습니다. 읽고 답장이 없는데 진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며느리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가 미쳤나 보다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미친 사람으로 소문이 날 정도면 평소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는지 알만하네요. 잘하셨습니다. 일반인들 IQ가 평균 90에서 110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100은 너무 높은 수준 아닌가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IQ 테스트를 했는데
100을 못 넘겨서 연락이 없는 거 아닐까요?